네, 저는 오늘 남양주시 노인 인구 현황이랑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혹시 남양주시의 관내 100세 이상의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0세 이상이요? 네,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명이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거의 74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기준이 20%인가요? 15%인가요? 20%입니다. 20%요? 그러면은 대충 한 14만 좀 안 되게 노인분들이 계실 것만 같고, 그러면 나눠 보면은 100명? 100명. 네, 근데 일단 두 분 다 틀렸고요. 그래요? 관내 100세 이상 노인이 100... 업다운으로 업다운으로 해볼까요? 100업입니다. 업입니다. 뭐보다 업이라는 거예요? 100보다 업입니다. 100보다 업이에요. 네. 아. 그러면 150명? 다운이요? 오. 130명. 다운. 120명. 네, 120명이나 계시는데요. 오. 딱 120명이에요? 네.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안산의 경우에는 67만 중에 106명 정도고, 부천의 경우에는 76만 중에 10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천과 안산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좀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러게요. 100명. 비율이 네. 되게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른 연령대를 확인해 봤을 때 관내 91명 다시 관내 91세부터 100세까지의 인구는 2,797명, 그리고 81세부터 90세 인구는 22,727명이고요. 특히 99세 인구가 4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고려했을 때에도 올해가 작년보다는 100세 이상의 인구수가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연령이 24년 12월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12만 9,645명으로 이제 시 전체 인구에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아까 20%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남양주시에서 되게 많이 늘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조 2,720억 원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인 2조 2,720억 원 중에서 18.6%를 노인 분야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노인 일자리에는 20여 원을 좀 늘려서 작년보다 20여억 원을 네, 작년보다 20여억 원을 늘려서 이제 233억 정도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공공이 보급하는 일자리가 5,563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2만 9천여 명이 이제 노인으로 정해져 있는 와중에 5,563명만 공공으로 보급한 일자리인 거니까 너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노인 일자리의 보급 경로가 지금 박 기자님이 조사하신 그 한 기관을 통해서만 보급되는 게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지금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의 사업이 네. 총 5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양주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의 취업 지원 센터, 그리고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그리고 동부 노인복지관이랑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5개의 기관에서 이제 활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5개의 기관을 총 합쳤을 때 5,563명만 그렇군요.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총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규모인 거죠. 노인 수에 비하면. 17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요. 12만 명 중에서 네. 5,500명 정도. 12만 9천 명이니까 13만 명 정도 중에서 5,500명 정도인 거죠. 그렇군요. 퍼센트로 보면 4.2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그런데 꽤 적은 수치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타 지자체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노인 일자리를 국가 주도로 저기 생산하는 이유가 사실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또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이에게 어쨌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아마 3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급률이 4%면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확실히 좀 적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적을지 아니면 충분할지 따져보자면 사실 그 일반적인 이게 뭐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대학 졸업생들, 신입사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두 분 같으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한국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직원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는 누군가 나가야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퇴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체되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죠. 아무래도 젊은 피가 머리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채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4%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제 민간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노인 일자리를.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결국 국가 주도로 채워지기보다는 민간이 노인을 많이 채용을 하거나 혹은 노인을 퇴직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경쟁자가 신입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러면 노인들의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신입사원으로 진입하는 그 연령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못 한단 말이죠. 못하는 거죠. 저희도 돈은 벌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 채용하고 싶고 그러면 노인 이제 퇴직자들을 빨리빨리 이제 공공에서 채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밀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단 말이죠. 노인도 품고 대학생 신입 사원도 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내보내고 누군가는 다시 채용해야 되고 그런 구조적인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 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기업에서 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한창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년 연장이 우선 무조건 필요하죠. 정년 연장은 현재 만 60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년 연장 만 60세라는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이 만 60세라는 게 공공부문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 영역으로 법제화됐던 게 불과 한 5, 6년 전이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인을 한꺼번에 이제 또 5년을 더 늘려가지고 뭐 65세까지로 미루자 하면 나 25살짜리 채용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처럼 그냥 you are fired 하면은 해고가 되는데 그날 당일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왕 채용한 사람은 더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이 나갔을 때 퇴직을 했을 때 또 다른 그 벌이의 수단은 없는데 남은 기대 수명은 뭐 30년 정도는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기업의 민간 부분에서 그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 못하고 공공이 지금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정년 연장으로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에게는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그 업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구직자들에게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연령대에 맞는 직무를 빨리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흔히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그게 마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보통은 어떤 극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에게 이윤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빠르게 근로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무조건 4차 산업에 어울리는 직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으로 밀려날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디자이너가 그런 직종에 속합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우리 뭐 옷이나 의류 또 액세서리 같은 패션 부분에서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공예 장인들이 굉장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그 고령의 디자이너들이 어떤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수공예 시장으로 재취업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어떤 장인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한 분야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하고 애시당초 그 숙련자하고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레벨이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노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고객 상담 같은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꼭 노인 적합 직종이라기보다는 저는 장년층 이상 적합 직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고객 상담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화나신 분들이 많이 전화합니다. 그렇죠. 네네. 불만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불만 있는 사람을 어린 분들이 잘 다룰 것이냐 아니면 경험 많은 분들이 잘 다룰 것이냐 했을 때 아무래도 노련한 사람이 좀 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졸이나 대졸 신입사원한테 너 고객 상담 해볼래? 라고 하면 당장 부담스럽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원리에 맡기면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마치 뭐 좋은 대학 안 나오면 혹은 대학교를 안 가면은 고객 상담 부서 가고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눌 게 아니라 연령에 맞는 직무 개발, 직무 재정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노인이나 좀 중장년층들이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이 되게 좋은 부분을 캐치를 해주셨는데 현재 사업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을 때 이 노인 일자리에서 되게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분야가 뭐 교통 지킴이라던가 뭐 시설 관리 보조라던가 그냥 공원의 환경 미화와 같은 그런 단순한 청소 업무, 단순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일자리라고는 힘든 되게 잡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자리들이 과연 노인분들이 하셨을 때 만족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같아도 만족을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종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 거는 제2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제2의 꿈이요? 네, 뭔 말인지 알아요? 제2의 인생? 네, 요즘 제가 봤던 게 시니어 모델 아세요? 네네. 네. 인스타그램에서 몇 번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되게 다른 분야인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 그러니까 모델이라던가 뭐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이제 뭐 시니어분들이 영상을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뭔가 내가 지금 원래 본 업이 있을 때는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하여튼 제가 본업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이가 먹었을 때 하면은 뭔가 꿈을 이룬 것만 같은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하는 뭔가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공공기관에서 이제 강사 보조로
들어갔을 때 노인분들을 모집해서 그게 좀 미디어 쪽이었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다든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수익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 노인 일자리 종류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익 서비스형 뭐 있었고 또 무슨 형이 있죠? 그게 뭐였죠? 네,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이 있고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있고 또 공동체 사업단과 취업 알선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막 퇴직하시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일 것이고 또 그분들의 노인 빈곤율이 뭐 38% 정도라고 아까 원 기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시기에 지금 이제 60이 넘으셔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남자분들은 아마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고 전업주부였다가 이 연령만 이제 60세 넘으신 분들이 구직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말이 뭐 한때 정설처럼 떠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다지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청소, 휴지 줍기, 그 다음에 뭐 정원 가꾸기, 뭐 이런 쉬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또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공급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특정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적절히 그 어떤 비율을 나눠가지고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배분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것이 비록 노인의 자아실현, 제2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의 빈곤을 면하게 하는 데는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쓰레기 줍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교통지킴이나 공원 미화에만 거의 한 업체에서 2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꽤 되게 경험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머리를 쓸 수 있으신 분들을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전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노인 일자리 담당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이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근데 조금 더 그 퇴직한 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했는데도 이제 저희 쪽으로 그 시에서 환경미화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 안내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직무 개발이 어느 정도 직무의 종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이걸 담당하시는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타성, 게으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런 직무에 종사하면 어떨까 하고 계속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막 아이디어가 샘솟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적게나마 그게 조금씩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모집할 수 있는 환경 정화, 뭐 급식 조리, 또 교통지도 이런 거에다가 그냥 많이 배정하면 자기도 담당자 입장에서 편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타성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자리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어딩이 센가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항상 뭐 지하철역을 간다거나 학교 근처로 다닐 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앉아 계세요. 핸드폰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냥 이렇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고만 있는 게 시간도 진짜 안 가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은 건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네. 시설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노인 일자리를 이제 남양주시에서 한 5,500여 명 정도 모집한다고 박 기자님이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대체로 어느 수준 정도인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이 있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있고요. 뭐 공동체 사업단이나 취업 지원 이제 사업이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가 메인 일자리인데요.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이 그냥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속 단순 노동. 저희가 말씀드렸던 단순 노동을 공익 활동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월 30시간에 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어떤 역량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활동비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최대는 76만 원 정도 주유수당도 포함이 되고 연차수당도 별도로 이제 지급이 근데 된다고 이거 하는데 2025년께 맞아요? 네. 근데 30시간인데 29만 원이면은 우리 지금 2025년 최저시급이 10,000원 살짝 넘잖아요. 만 30원이었나? 그러면 30시간 하면 30만 원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025년께 맞아요. 특별법이 있나? 근데 활동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긴 해요. 월 30시간. 월 30시간이니까 그렇네. 이상하네? 그러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는 건가? 최저임금 뭐가 이상한데? 그러게. 24년 거 아니야? 25년이야. 아, 최저임금 보장 안 해도 된다고. 아, 그렇겠다. 근데 애초에 월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분 자체로 네. 활동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닌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로 치지 않는 거지. 맞아. 근로자로 구분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안 받는구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작년 9월에 그 노인 일자리에 관한 법률 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그 발의안이 이제 월 30시간 29만 원 받는 일자리 활동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확실히 최저임금에 적용을 안 받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 노인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가요? 네. 나는 왜 65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다 돈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돈이 많고 이런 일자리들은 나의 부가적인 취미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지금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일단 돈이 중요하려면 결국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대책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지금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10년에서 15년 정도 하고 퇴직한 분들이 받는 연금이 40만 원대 수준입니다. 30만 원 후반대에서 40만 원 뭐 후반대 요 사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한 달을 한 달을 책임지는 생활비라기보다는 그냥 용돈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업이 필요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일자리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은 퇴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내지만 산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또 자기를 고용한 회사가 절반을 그 보험비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뭐 집 한 채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수십만 원 정도 나올 테니까. 근데 그 절반을
그 고용한 회사 측에서 내주니까 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건강보험료랑 뭐 장기요양보험료 뭐다 포함하면 그래도 내가 직접 받지는 않지만 나 대신 음. 그 회사가 내주는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중장년층의 이미지가 다들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돈 많으신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란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근데 그 이미지 이거 조금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과거에는 인생의 한때 가지게 되는 이미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돈 없는 게 당연하고 30대는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40대 50대 되면은 나도 내 윗세대를 봤던 것처럼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차 한 대 끌고 있고 뭐 애들 맞아, 2명 맞아요.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가정을 잘 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과거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분들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다라는 이 첫 번째 이미지가 30년이고 40년이고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은퇴하신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할 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도 퇴직하신 분들의 그 월 소득 임금을 보면 고소득자들은 대기업 사원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잘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자리의 문호는 점점 또 좁아지고 있고 일자리의 종류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거 예전처럼 그냥 나이만 차면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또 살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공공기관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단순 업무보다는 역량을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활동비를 쳐주고 있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끔 도와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얼마 정도나 받나요? 월 최대 76만 원인 76만 거예요. 원. 주유수당 포함해서. 그거는 근데 이거는 네. 이 활동비나 급여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에는 7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9만 원과 76만 원은 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네, 그 대신 시간도 활동 시간 자체가 29만 원은 30시간인 거고요. 네. 이제 76만 원의 경우에는 60시간으로 60시간이면은 주 15시간이니까 하루 3시간이네요. 네. 근데 뭐 하루 3시간 60대가 하루 3시간 60대든 70대든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은데 뭐 건강이 특별히 나쁘신 분이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시간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아까 종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뭔가 내가 계속 가정주부로 지내왔던 여성일 경우에는 이런 공공 전문 서비스 쪽인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 활동을 지원해주는 일자리를 들어가고 싶어도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지식이라던가 자신감이라던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야. 지금까지 그 박일인 기자님이 한 이야기만으로도 내 생각에는 하나의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